첫 만남의 결혼 제1화 저랑 결혼할래요. 오윤희가 구청에 도착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 예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약속 시각이 30분이나 지난 터라 상대에게 전화하려던 찰나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오윤희 너 이사기구나. 너 대학교 다닐 때 소문이 아주 안 좋았다며. 그런데 지금 나랑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꿈깨. 어쩐지 선을 본 지 3일 만에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니. 내 전 여자친구가 너랑 같은 대학에 다녔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너한테 속아 넘어갈 뻔했잖아. 아, 재수없어. 뚜뚜뚜. 그러고 전화가 끊겼다. 오윤희는 변명 한마디 못해보고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다. 그녀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드폰을 꽉 잡으며 입술을 움찔거렸지만 결국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수많은 사람의 이목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의 혐오스러운 시선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오윤희의 마음을 찔렀다. 2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그 어두운 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윤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 우물처럼 깊은 한 쌍의 눈동자가 오윤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긴 손가락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무심코 두드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대표님, 이때 젊은 남성이 다급한 표정으로 나무객에 다가오더니 낮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은정 씨께서 차가 많이 막힌다고 1시간 정도 늦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 나무군 차가운 시선을 여전히 오윤희에게 고정한 채 담담히 말했다. 난 일부러 약속 시각에 늦는 여자는 질색이니까. 하지만 수행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께서 자꾸 재촉하시잖아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한 나무군 휠체어 전동 버튼을 누르더니 오윤희에게 다가갔다. 저기, 저랑 결혼할래요.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의 끝자락에서 방황하던 오윤희를 현실로 이끌었다. 고개를 든 오윤희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언제 온 건지 휠체어를 탄 남자가 그녀의 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는 숨막히게 완벽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깔끔한 눈썹과 별을 닮은 눈동자.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정교한 오관과 얼굴 라인을 가진 남자였다. 심플한 디자인의 하얀 셔츠는 얼핏 보기에도 고가의 제품이었는데 그의 완벽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있기는 했지만 우아하면서도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마치 벼랑 끝에 핀꽃처럼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아찔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윤희는 순간 넋을 잃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자가 재차 물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되물었다. 뭐라고요? 아까 통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결혼이 많이 급하신가 봐요. 그 말에 오윤희는 숨이 턱 막히면서 다시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도 인연이네요. 저도 그쪽이랑 같은 상황이거든요. 오윤희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가 담담히 말을 이었다. 너무 담담해서 전혀 인생의 큰일에 대해 의논하는 게 아니라 사업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필요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건데 안 될 건 없잖아요. 그제야 오윤희는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됐다. 눈앞에 이 남자는 지금 진심으로 자신한테 청혼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너무 황당한 짓 아닌가. 저기 선생님,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이건 좀 너무 성급한 결정 같아요. 그쪽이 선봐서 만난 남자들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남자의 담담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말에 오윤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 알겠어요. 혹시 제가 장애가 있어서 싫으신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오윤희는 곧장 부인했다. 하지만 남자의 야릇한 눈빛을 마주하고 나니 왠지 이 남자의 덫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기요. 남자는 양손을 교차해서 긴 다리에 걸쳐 누우며 뜨거운 눈빛으로 오윤희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쪽이 지금 급히 결혼 상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언제 생길지 누가 알아요. 오윤희는 거의 설득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 결혼 상대가 필요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FCT 호적을 가진 결혼 상대가 필요했다. 그래야 현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엄마의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휠체어를 탄 남자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그쪽은 SCT 사람인가요? 남자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답했다. 그래요. 오윤희는 말없이 호적 등본을 꽉 움켜쥐었다. 비록 눈앞에 이 남자가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외모든 매너든 그녀가 예전에 만났던 그 이상한 남자들에 비하면 수백 배 나았다. 오윤희, 너 지난 3개월 동안 줄곧 이른 시일 내에 결혼할 수 있는 현지인을 찾고 있었잖아. 그 사람과 결혼하고 현지 거주권을 가지려고. 지금 눈앞에 기회가 왔는데 뭘 꾸물거리고 있어. 마음이 너무 복잡했지만 결국 오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남은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했었다.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제2화. 결혼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1시간 뒤. 오윤희는 혼인신고서 한 장을 손에 들고 구청을 나오고 있었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정신이 몽롱했다. 그녀는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의 아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도 우연히 만난 남자랑. 오윤희는 고개를 숙여 혼인신고서를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있었는데 남자는 담담히 웃고 있는 반면에 그녀는 수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진 아래쪽에 두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황당한 건 남편 되는 사람의 이름을 혼인신고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욱, 간결하면서도 강직해 보이는 이름이었다. 이 남자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오윤희. 남자 역시 혼인신고서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매력적인 허스키 목소리가 깃털처럼 오윤희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잠시넋이 나가 있는 그녀 앞에 가늘고 긴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났다. 손가락 사이에 카드가 한 장 끼워져 있었다. 오윤희 씨. 여자들은 모두 결혼식이라든가 결혼반지의 로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제가 이런 걸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요. 반지를 좋아하시면 오윤희 씨 스스로 골라요. 오윤희는 고개를 들어 남자의 흑요석같이 검은 눈동자와 시선을 마주쳤다. 괜찮아요. 그녀가 연신 손을 흔들었다. 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는 진작에 로맨틱을 꿈꿀 나이가 지났다. 가장 중요한 건 비록 명의상 남편이긴 하지만 빚지기는 싫었다. 반지는 필요해요. 남욱은 담담히 얘기하며 손을 내밀어 오윤희의 손을 잡더니 카드를 손에 쥐어주었다. 피부가 맞닿은 순간 남자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오윤희는 멍하니 그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신혼부부이니까. 오윤희는 이런 일로 남자의 호의를 거절할 수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카드를 건네받았다.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집까지 못 바래다 드려요. 남욱은 여전히 담담한 말투였다. 네. 처음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진짜 아내처럼 보살필 거라 기대도 하지 않았던 오윤희는 서운한 감정도 들지 않았다. 아참, 우리 집 주소 말인데요. 남욱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이따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시간 괜찮을 때 집으로 들어오면 돼요. 아까 혼인신고를 할 때 이미 연락처를 교환한 두 사람이었다. 급한 일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오윤희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비록 결혼을 했으니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녀는 아직 낯선 남자랑 한 지붕 아래 같이 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에서 강한 거부감이 느껴졌던 건지 남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윤희는 어색해서 미칠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남욱은 말없이 휠체어의 전동 버튼을 눌러 방향을 틀었다. 다른 일 없으면 저 먼저 가볼게요. 그래요. 눈길로 검은색 승용차에 타는 그를 배웅한 뒤 오윤희도 자리를 떴다. 그녀는 곧장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며칠 뒤에 SCT 호적으로 옮길 거라고 보고했다. 회사의 현지 의료보험을 신청하고 가족보험까지 함께 가입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충동적으로 한 결혼이었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엄마의 치료 비용이 해결되었다. 오윤희는 스타일마인드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아직 오후 인터뷰 약속 시각까지는 여유가 조금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욱이 준 카드를 들고 근처의 백화점으로 가서 결혼반지 한 쌍을 샀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가 인터뷰에 쓸 자료들을 읽고 있는데 동료 소미가 의자를 끌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눈빛을 빛냈다. 윤희 언니, 이 반지 어떻게 된 거예요? 참 눈썰미도 좋아. 오윤희도 숨길 마음이 없었다.
회사 인사팀에서 그녀가 호적을 옮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마당에 회사에 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그녀의 결혼을 두고 수군거릴 것이다. 나 결혼했어. 윤희 언니. 축하해요. 소미는 눈길을 다시 그녀의 결혼 반지로 돌리더니 물었다. 이거 형부가 선물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좀 작네요. 얼마예요? 30만 원. 그녀는 나무개 집안 형편에 대해서 몰랐기에 가장 싸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골랐다. 순간 소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윤희 언니. 이러면 안 되죠.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결혼 반지는 결혼의 상징이잖아요. 결혼 반지 하나 좋은 거로 준비한 한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아요. 형편에 맞춰 사는 거지. 오윤희가 담담히 대꾸했다. 소미가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남편의 경제 형편이 몹시 어렵다고 오해한 듯했다. 됐어. 이 얘기는 이제 그만.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던 오윤희가 화제를 돌렸다. 오후 인터뷰는 다 준비됐어. 완벽하게 준비했죠. 오윤희의 말에 소미가 언제 그랬냐 싶게 흥분한 표정으로 답했다. 윤희 언니. 저 오늘 예뻐요. 그제야 오윤희는 소미가 평소 잘 안 입던 핑크빛의 짧은 원피스를 입은 것을 발견했다. 머리도 많이 신경 쓴 것 같았다. 예쁘네. 오윤희의 진심 어린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소미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며 물었다. 그럼 윤희 언니. 성욱그룹 대표님께서 저한테 반할 것 같아요. 포켓모블 앱 다운받고 첫 만남의 결혼의 더 많은 챕터를 즐겨보세요.